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명수 부소장님. 네. 지금 미국 증시가 말 그대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매 판매 지수라든가 경제 지표 개선이 한 몫을 단단히 한 거겠죠? 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 경기가 네.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서 다우지수의 상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리포트 한 대로 상무부가 지난달 소매 판매를 발표했는데 이게 1.1% 늘어났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장 전문가들 예상치 훨씬 웃도는 수치죠. 근데 이 수치가 의미가 있는 것은 2월 소매 판매는 세율이 올라가고 세금 환급도 지연이 돼서 당초에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동차라든지 휘발유, 건축자재 이런 것들은 이제 계절적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소매 판매 숫자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것들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도 0.4%나 늘어나서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거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도 그거에 반응을 한 건데요. 기업 재고 현황도 보면은 1월 기업 재고가 1%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부분의 재고가 아주 눈에 띄는데요. 자동차 딜러들이 이제 물량 확보를 미리 하기 때문에 자동차 재고가 1.9% 늘어난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2월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았으니까 1월에 축적된 이런 자동차 재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딜러들은 다시 이제 재고를 쌓아두게 되겠죠. 그러면 생산, 재고 축적, 소비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돼서 향후 경기 전망도 아주 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의 고리가 잘 물려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미국 시장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유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다소 다른데요. 이탈리아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요. 네, 총선 이후에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국채 입찰에 나섰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에 처음으로 국채 입찰에 나서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번 입찰에서 당초에 72억 5천만 유로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69억 9천만 유로 발행에 그쳤습니다. 3년 만기 국채 33억 2천만 유로는 낙찰 금리가 2.48%였는데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에는 같은 만기의 채권을 2.3%에 발행했었습니다. 15년 만기 국채도 20억 유로가 4.9%에 낙찰돼서 지난 1월에 4.805%보다 높았습니다. 이탈리아 전국 불안의 핵이라고 할 수 있죠. 반체제 정당인 이 오성운동의 베페 그릴로 대표가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는 사실상 유로존을 떠난 상태다 이런 말을 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자꾸 엇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위기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네, 얼마 전 이 신용등급 강등부터 이런 소식까지 들리고 투자자분들은 조금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이탈리아 상황 그렇고 이번에는 좀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양회가 열리고 있는데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말이죠. 이 물가를 잡겠다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저우샤오찬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을 강조했는데요. 전인대 중에 가진 회견에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다소 높았다면서 중앙은행은 인플레 수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통화 정책을 통해 기대 인플레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우 총재는 인민은행은 올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노력에 부응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보다는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저우 총재가 특별히 물가를 언급한 것은 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3.2% 올라서 적신호가 켜졌거든요. 시장 전망치보다도 높고 1월에 2%보다도 높아서 물가를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이런 거를 대내적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인민은행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줄을 죄게 될 텐데요. 그러면 증시 주변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인민은행 부총재이자 외환관리국 국장인 이강 부총재도 같은 기자회견장에서
인민은행은 주변국의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가 중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비슷한 발언을 해가지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견제구를 좀 날렸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위안화 절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계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이 미국의 경제 지표부터 중국 인민은행장의 발언까지 오늘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